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야당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합니다. 민주당은 고인은 권익위 국장으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사건을 담당했다며 이들 사건에 대한 권익위 처리는 많은 비판을 낳았는데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말 못할 고초를 당한 건 아닐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과 동료들이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덕적 양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검사들이 출장 뷔페에 가듯이 김건희 여사 앞에 불려가 핸드폰 뺏기고 신분증 뺏기고 수사했다고 하니 국민권익위야 오죽했겠습니까? 조국혁신당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황당한 결정 이후 권익위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며 공무원들에게 고통과 모멸감을 안긴 사람들은 고인의 죽음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고 비판하며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에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고 적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SNS에 여야가 상대를 악마화하고 싸우며 중간에 낀 공무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게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라며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어 고인의 사망을 계기로 우리 정치의 참담한 현실을 돌아본다며 최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의 처리를 두고 실무를 맡은 공직자들의 고충이 얼마나 클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 안팎에서는 20년 가까이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해온 A씨가 김 여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수사기관 이첩 없이 종결 처리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도 구체적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이 심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내용만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그리고 숨진 채 발견된 국민권익위의 국장급 간부가 김 여사 사건 조사를 종결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조사가 한창일 때부터 고위 인사와 자꾸 부딪힌다고 했다는 이 간부는 사건 종결 처리를 두고선 평생 공직에서 부패 방지 업무를 해왔는데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괴로움을 토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한 다음 날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모 국장 대리는 종결에 반대하며 소수 의견을 냈던 한 권익위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었고 권익위 모든 사람이 다 종결이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모습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조만간 직접 찾아뵙고 감사 말씀 올리겠다고 썼습니다.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고인도 조사를 종결해선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인은 권익위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 때부터 주로 청렴과 부패방지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복수의 권익위 관계자들은 자부심이 컸던 고인이 최근 사건 이후 많이 힘들어했다. 고 전했습니다. 고인과 선후배 사이인 또 다른 권익위 관계자도 김건희 여사 사건 조사가 한창일 때부터 조사를 종결할지를 두고 고위 인사와 자꾸 부딪힌다고 말했다. 또 조사 종결 이후 만났을 때는 권익위를 아예 그만두고 싶어해 말렸다. 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즉시 고인에게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인 수뇌부 인사는 누구냐? 며 상임위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애도를 표하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안타까운 사건을 다시 정쟁 소재로 삼으려 한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도 잘못된 결정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며 디올백 사건 결정 과정을 조사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제주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이 AI, 즉 인공지능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 인공지능 기술에는 한층 더 높은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 해외 특허가 많고 실제로 특허가 적용되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서 용돈 좀 챙겨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010-6819-3137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번호 010-6819-3137번호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